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 내 비명계하고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이상민 5선 의원이죠. 대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뭐 당장 그 신당에 뭐 합류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서영주 부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의 뭐 밝혀진 것까지는 아니고 뭐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는 차원에서 삼지대를 좀 넓게 쓴다 그런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는 분들과 뜻이 같다면 같이 갈 수 있느냐? 나는 저는 그런 뭐 접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인터뷰를 들었어요. CBS 인터뷰에서 오늘 얘기를 쭉 하시던데 뭐 탈당을 좀 시사하는 발언도 하셨어요. 말하자면 12월 말을 넘기지 않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꼭 이준석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의 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5선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내가 이제 뭐 비명 친명을 떠나서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공천을 못 받는 이 당에 있느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한 번 더 국회의원 할 수 있지 않겠냐. 좀 냉정하게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한테 뭐 정치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20년 넘게 당에서 5선까지 하셨으면 당을 위해서 저는 뭐 결단을 좀 먼저 앞장서서 정치개혁의 결단을 통한 미랄이 되는 부분도 더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벌써 뭐 신당에서의 뭐 만남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웃거린다라는 표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한 이후에 해당 행위자로 이제 지목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당내에 있는 그런 전체주의 경향 이제 이런 것들은 양당 공이 다 문제고요. 아마 뭐 이상민 의원도 그 안에서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을 저는 겪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짐작은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시켰지만은 결국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권력과 이제 척을 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해보겠다는 저는 그런 입장으로서 나오는데 다 동기는 다르겠죠. 누군가는 이제 우리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보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와서 뭔가 판을 벌려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국민들의 양당 혐오에 대한 감정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가지고는 또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실패가 눈앞에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 20년 넘게 계속 대한민국은 양당 혐오를 싫어하고 또 그 혐오 속에서 새로운 지대를 하려던 사람들은 떴다방과 학도병 정치를 통해 가지고 늘 소모되고 늘 사라져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양당으로 회귀하는 이 흑역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나온 이유가 저는 정말 정치 구조를 한번 바꾸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민 의원도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나오시면 아마 또 발언이나 그 행태들을 통해서 아마 좀 평가를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 변화의 흐름이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드는 쪽으로 저는 좀 쓰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이상민 의원의 만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됐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 쪽으로 같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3지대 신당인데 이제 굉장히 큰 집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총선에 뭐 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준석, 유승민을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두 분 사이를 좀 아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정치를 바라보는 시가 결이 달라요. 바깥에서 오해하는데 예. 뭐 친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 관계 비슷하게 동지 관계로 보는데 예. 전혀 달라요. 예. 그분 좀 명확히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제 경험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첫째, 이른바 비명계 중에서도 강경 비명계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러다가 당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외치고 통합과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공천 국민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고사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럴 바에 차라리 청명회 중으로 한시계 전에 먼저 나가자는 일부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준석 씨와 만나서 했다는 이야기 중요해요. 오히려 신당 창당을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권유했어요. 자, 국민의힘에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보다 아예 신당을 차려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듯이 시작한다.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당신이 먼저 당하면 나 포함해서 여러 명 끌고 들어갈게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은 걸싸게 보이는데 양당이 혁신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 2024년 4월 선거 1월 2월 선거 때 되면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져 버려. 3당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10% 글쎄 될까? 저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비례대표도 몇 명 못 거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구도예요. 이게. 네,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네요. 댓글 올리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이낙연, 이원욱, 김종민, 서른은 신당에 합류하면 좋을 것 같다네요. 이준석 소장님.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진보 보수로 나뉘는 가운데 중도의 40%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20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색깔을 가진 정당의 탄생이 가능한데 만약 이걸 이게 병립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당 위주로 딱 편성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양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 양당이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런 쪽을 한 번 더 굳히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그냥 이 양단의 극단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념 가치를 떠나서 한번 모여서 이 양당제를 일단은 깨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정립 형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분이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처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또는 거기에 주도하는데 민주당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소위 비명계가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 세를 행성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게 잘못되면 가치나 이런 것이 기반하고 비전에 기반하지 않는 임시연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당의 어떤 외양을 갖추기 위한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만 나중에 이게 비판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역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신당 창당은 근데 우리 신인기 대표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인위적인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를 지냈고요. 이상민은 5선했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습니다. 전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국민들 모르게 메일 뒤에 숨어가지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그거 국민들이 뭐 한두 번 봤습니까? 예. 전 그걸로는 이제 승부가 안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만 같으면 동지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썼던 말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다 학습했거든요. 저는 이제 AI도 학습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요. 하나만 같아도 같이 간다라는 것은 이미 필패의 그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게 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익명을 원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친명계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상징성 있는 비명계 인사를 포섭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제1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의원 예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익명으로 할 만하네요. 거의 뭐 여의도의 뭐 피카소도 아니고 뭐 거의 추상화를 그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영역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 외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그런 신당 창당의 어떤 거를 도모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아직 선거에 대한 어떤 5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양당 정치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총선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그 나름대로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민 의원 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부겸 의원요,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정치 세력 태동하려면 전 성공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 게요. 20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창당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20년을 해도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각오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차피 흡수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운명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